이름도 바꾸고 다이어트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주변의 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가족들의 응원 진짜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제 아까 누나 4명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또 그분. 이분들의 응원과 지지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 신성 씨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네. 자, 신성 씨 둘째 누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신성은 없었다. 콕 치고 둘째 누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20대 때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는 제 어렸을 때 꿈은 모델도 되고 싶었고 뭔가 연예인도 되고 싶었고 그런 꿈이 굉장히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공책이나 이런 데 맨날 사인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연예인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으셨었어요. 공무원이 되라 아니면 회사원이 되라 평범한 길을 가라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하면서 계속 저를 이제 그쪽 길로 못 가게 항상 학원도 보내주시고 항상 공부 쪽으로만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전역을 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직장 생활이 너무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 또 이쪽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막 옮겨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요제가 있으면 제가 항상 나갔었거든요. 나가서 막 수상도 하고 뭐 하다 보는데 이상하게 그 가요제나 이런 무대에 올라 노래할 때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걱정이 되셨는지 어머니께서 뭐 노래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그걸 정해라 해서 제가 20대 거의 마지막 때 한 29살 때쯤인가 K본부 그 전국노래자랑 나가게 돼가지고 그 예산군 편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제 시작인가 해서 어머니께서도 그때는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다가 그래 너 한번 이왕 한 거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집에 농산일을 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 보니까 어딜 갑니까? 저희 이제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가고 농사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어디 가지 말고 그냥 부모님 일을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농산일을 막 거들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그 있잖아요. 주변 꼭 동네 분들이 아니 아들 뭐 가수 한다더니 왜 맨날 밭에서 일해. 이런 관심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이고 올라가서 그 노래해야지 여기서 손에 그 저기 흙 묻히는 게 어디냐 이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야 그때부터 이게 진짜 부모님 일 도와줄 때 빼고는 밖에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시선들이 너무 싫다 보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30대에 시작해서 가수 생활을 했는데 돈은 제대로 못 벌고 계속해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좀 그만둘 때 되지 않았냐. 항상 이런 말들이 막 항상 많았었어요. 근데 그중에 저희 둘째 누나가 좀만 기다려줘라. 제가 지금껏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좀 기다려줘라. 막 계속 막 공격이 오는데도 둘째 누나만큼은 좀만 기다려줘라. 부모님을 오히려 설득시키고 누나들한테도 설득을 시키고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누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내 동생이 정말 무대 올랐을 때 빛이 나고 굉장히 잘하는 동생인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누나가 그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오죽 그랬으면 누나가 야 내가 좀 돈이 많았다면 너를 좀 팍팍 밀어줄 텐데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셔도 농사 지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아 형님 그 돈이고 밭이고 팔아갖고 좀 팍팍 좀 밀어줘 아들내미 그래야 TV 나오는겨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부모님께서도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죠. 그래서 매번 아버님께서 약주 드시고 오시면 내가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니까 더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한 7년쯤 됐을 땐가 아버지께서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대부분 일을 하시는 건 아버님이셨는데 그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더 이게 더 시련이 뭐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그런 와중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병원 생활을. 근데 그 TV를 보는데 그 수요일마다 그 K본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저기 한번 나가볼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 가족들한테 나 그러면은 딱 1년만 더 유효기간을 달라. 이것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쿨하게 접겠다. 어머. 그래서 제가 사연을 쓰고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5승을 해야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나갔을 때 1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승, 3승 하다가 3승 도전해서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패자부활전을 해서 나와서 쭉쭉쭉쭉 5승까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 국민들이 저를 위해서 투표를 또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이 신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가수 생활을 정말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없던 행사도 막 들어오게 되고 막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쭉 오다가 요번에 이제 불타는 트롯맨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잘 되게 돼가지고 그때 둘째 누나가 이제 가족들한테 야, 이만해지지. 내가 말한 대로 기다려주니까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둘째 누나를 위해서, 아, 딴 누나들은 지금 아, 나도 밀어줄 걸. 이래서. 다른 누나들은 지금 어때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인생곡 미션, 그러니까 결승전 때 인생곡 미션이 있었는데 그때 VCR을 찍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갔어요. 촬영 갔는데 노래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고 했더니 얼른 직장을 그만두더라고.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그랬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잘 되지는 않고 그 내가 괜히 그 말을 했나 후회도 했어. 엄마도 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 얘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울었어. 아, 나. 왜 울어 갑자기? 그동안 고생한 거잖아. 누나 많이 봐왔지 나 부명 때도 그런 거라. 아이 울지 마 이거 다 터지잖아 이거. 아이고 왜 그래. 아 진짜. 아왜 울어 갑자기. 동생 잘 알아. 어? 아이 그만 울어. 아유. 그때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둘째 누나 빼고는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라. 너한테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아유. 미안하다고.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둘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목표 자체가 부모님한테 약간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바로 원더풀 비밀 바로 원더풀 월드. 네, 그 비밀로 했었어요. 방송 바로 전전날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예선전에 떨어지면 뭐 나갔다라는 말씀조차 안 드리려고 그랬었고 예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방송을 했고 이제 그 방송이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이 반응이.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맨 처음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들으시더니 그 제가 뮤지컬 배우로서 어디 나가서 그냥 트롯 곡 하나를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그래 그럼 열심히 해. 이렇게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브로의 땡땡처럼 하나 부르고 끝나는 거 줄 네. 알았구나. 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지금 그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좋아해 엄마. 오히려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아이고 네가 거기 나갔구나. 아이고 네가 이렇게 트롯을 불렀구나. 아이고 잘했다라고 그때서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생기는 사실 모습을 뮤지컬 많이 해도 방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그 박은경이. 멤버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 가서 그 아들내미 아니야 제 애독으로 나오던 애가. 네.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다행이다. 이야. 가족들의 지금 지지를 받을 때도 있지만 가장의 위치에서 힘들었을 때도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걸 극복한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참 그 그- 순간 생각해 보면 참 그 가정의 그 무게가 너무 막 벗어던지고 싶고 나 혼자만 그냥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오히려 저한테 있어서는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거시는 기대가 좀 컸어서 제가 그 가장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좀 많이 오히려 힘들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동생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그렇게 좀 힘들게 있으면 아침에 출근 전에 제 머리맡에 이렇게 슬쩍 3만 원. 아유.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용돈 있는 걸 쪼개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아유, 동화책. 아니 그런데 동생이 돈 좀 달라는데 엑스표예요? 아 그러네. 자, 하나 둘 셋.
상의 없이예요, 상의 없이.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제 돈이 아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정의 돈인데 동생이 돈 좀 달라는데 엑스표예요? 그러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잠깐만. 잠깐만. 그걸 나눠서 이렇게 줬던 아니, 그 동생인데. 그 동생인데 안 돼. 예. 아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이 그런 걸 하다가 갑자기 본인도 놀랐어. 본인이 지금 분위기 따라서 들었다가 그러네. 그런 동생한테는 이거 와이프가 반대해도 예, 3만 반대 원까지 안 하겠네. 다시 빌려줘야죠. 동생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의견이 같아서 돈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서로 얘기를 아니, 해요. 이게 문자가 아닌 얘기예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부족하니까 운전을 하셨는데 어떤 운전? 그럼 택시 운전을 택시를.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그래요? 정말 어머님께서 소녀 같으신 분이세요. 뭐 하나 못 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그 운전하셨을 때 좀 속상했죠. 낮에는 그리고 아버님 돌보시느라 그리고 야간 운전하시는 아버지 잠도 아버지. 부족하시고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제가 이제 늦게 공연 일은 끝나고 나면 늦은 시간이니까 꼭 저를 위해서 식사도 차려주셨어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을 굉장히 장시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럼요. 1년에 꼭 한두 번씩 접촉사고라도 나고 그럼 병원에 계시는 시간들이 꽤 계신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받으시면 저는 그저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 후유증 때문에 지금도 허리나 다리 그럼요. 쪽에 자동차 휴기증은 오래 가요. 힘들어하시는데 그때 그 합의금을 받으시고서는 다행이다. 목돈 생겨. 목돈 생겨 다행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그게 좀 상처다. 큰 아이고 아이고 발걸음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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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어떻게든 어머니 운전을 안 하시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죠. 아이고. 이제부터 돈 벌어서 효도하면 되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아유 눈물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잘 사셨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태진 씨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부모님 그래도 지원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서학과 나오고 뭐 좀 편하게 그냥 바나나랑 달걀이 이러다가 싫었어요. 1등을 아니 근데 힘든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에서 와가지고 예.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도 뭐 어디 가서 약간 제 이야기를 명함처럼 내미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뭔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사랑을 줬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저희 어머님이 사실 저와 제 형하고 5살 차이인데 사이에 누나가 있었어요. 원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누나는 이제 일찍 좀 하늘나라로 갔고 이제 저 또한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 생활을 거의 한 달?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오늘 밤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0대 50이에요. 막 이런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렸을 때 진짜 개구지기도 했고 막 야외 나가서 외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 저 아팠던 애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 전에는 아파서 막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고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막 어디 막 뛰고 막 다쳐서 오고 어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도 지금 살아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평생 약간 갚아드리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예. 아니 왜 저기 아버지 병간호하고 가실 때도 고생 다 하셨고 고승성 씨도 진짜 얘기하는 예, 그 얘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쓰러지셨을 때도 있었고 6개월 동안 하셨는데 정말 와 3개월 지났을 때 무렵에 아버지께서 뭔가 목에 좀 잡히신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갑상샘 암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갑상선 암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수술해서 바로 간단하게 끝날 건데 이게 전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다 드러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도 또 허리도 다치셔가지고 어머니도 병원 생활하셨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병간호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누나들은 다 가정이 있고 조카들도 다 어리다 보니까 뭐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챙겨줄 저희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미혼이고 저는 아직 좀 시간이 이게 무명되게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병간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아버지가 그때 당시 많이 아프시니까 좀 짜증도 많이 내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염식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단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싱거운 거를 드셔야 되다 보니까 계속 못 먹겠다, 좀 딴 거 좀 갖고 와라. 아버지 안 돼요, 이거 드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많이 싸우기도 했고, 저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그거 덥석 드시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것 때문에도 막 싸우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 이 저염식을 먹어야 이 안에 있는 게 많이 아물기도 하고 빨리 이게 저기 됐는데 자꾸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랑.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나들한테 좀 교대 좀 하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누나들은 못 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누나들랑도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냥 제가 다 비우고 아버지 뭐 다 맞춰드리고 이렇게 병간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방송에서 비춰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원래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효도가 맞는 건데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 효도인 협회에서 저한테 효행상을 또 이렇게 주셔서 세상에. 와 네. 받아야죠. 야, 공인 효자네.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을 갔는데요. 네. 어떤 분이 신성 씨 좀 잘 봐줘요. 우리 동네인데요. 참 착해요. 예. 동네 분이, 예산분이. 예산분이에요. 와, 진짜. 착하니까요. 우리 신성이 좀 참 예쁘게 좀 잘 봐줘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아니에요. 저 예산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네, 아유. 자 이제 저희 마무리 예. 오늘 이제 해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특집답게. 불특 네. 특집으로. 예. 어떠셨습니까 후배들과 네. 함께한? 우리가 역시 옥석들을 잘 뽑았구나 이런 보람이 있고, 또 그동안 몰랐던 이 또 우리 후배들의 그 지나온 시간을 또 들어보니까 참 또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도 저희 동팀이 함께한 소감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네. 저는 사실 여기 나왔을 때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방송도 처음이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그 명절 때 친척 어르신 분들과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동치미 프로가 이래요. 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노래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만 해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되게 행복했고요. 예. 무엇보다 저희가 병연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예. 그만큼 오늘 이 좋은 기운 얻고 그리고 이 응원 얻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승승장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최애 프로그램 동치미에 나오게 돼가지고 어머니 잘 보고 있죠? 또 이렇게 또 우리 다 이렇게 또 신의 송강 함께 해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긴장감 없이 정말 뭐랄까 집에 놀러 온 기분? 예,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네.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지만 예,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인도 사설단. 유일하게 축하 공연을 하셨는데. 인도로 돌아갔어. 우리 K트로트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